인물 읽는 여자가 세 번째 인물을 읽습니다. 오늘의 인물은 분석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입니다. 이 영상은 위키백과와 사이트 원더풀 마인드에서 발췌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칼 구스타프 융은 스위스의 정신의학자로 분석 심리학의 개척자입니다. 분석 심리학이란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주창했던 무의식을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으로 나누고 집단 무의식 속에 고태형을 가정합니다. 꿈이나 신화의 분석을 통하여 무의식적인 내용을 의식화하는 과정을 중시했습니다. 흔히 통상적으로 융의 심리학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칼 융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가문의 전통을 이어받지 않고 바젤 대학교와 추리히 대학교에서 의학 공부를 하여 정신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브루크 휠츠리 정신병원에서 일하면서 심리학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이전 연구자들이 시작한 연상 검사를 응용하면서 자극어에 대한 단어 연상을 연구하였습니다. 그는 국제정신분석학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추리히 연방공과대학교의 심리학 교수, 바젤 대학교의 의학심리학 교수로 재직하였고 8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단어 연상은 성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당시 학계에서 자주 금기시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는 특정한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지금은 유명해진 콤플렉스라는 단어를 사용해 이에 관련된 학설의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그문트 프로이트와 함께 정신분석학 연구를 하기도 했지만 프로이트의 성욕 중심 말고도 알프레드 아들러의 사회심리학의 중요성을 인식했습니다. 1913년을 전후해서 독자적으로 이들의 양립에 관한 연구로 분석 심리학서를 작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인간의 내면에는 의식과 무의식의 충돌이 있다고 생각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특히 개체로 하여금 내면의 무의식들이 통일된 전체를 실현하게 하는 자기원형, 초월적 기능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자기원형이란 자신의 상징 이미지로서 자신의 전체, 의식, 무의식의 통합체를 의미합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심리치료법을 개발하여 이론화하였고 심리치료를 받는 사람들에게 자기 실현이라고 하는 개체화라는 개념으로 자신의 신화를 추구하는 과정을 통해 좀 더 유연하고 온전한 인격체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컴플렉스, 감정 복합의 현상을 연구한 융은 언어 연상 실험 등을 통해서 심층 심리의 해명을 지향해 당시 정신분석을 제창하던 빈의 지그문트 프로이트와 알프레드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으로부터 주요한 영향을 주고받았습니다. 또한 칼 융은 인간의 무의식에 관해 프로이트나 아들러 어느 한쪽보다는 이 둘을 더 폭넓게 심층적으로 작업하였습니다. 융은 프로이트가 평생을 통해 주장한 심리의 성적 발달과 인생 초기의 성격이 결정된다는 결정론에 국한되지 않고 인간 정신에 대한 분석을 주관적 체험과 현상학을 바탕으로 하는 아들러의 사회심리적 요소를 균형 있게 체계화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한편 리비도의 개념을 종래보다 깊게 폭넓은 의미로 다시 정의하며 프로이트와 결별했고 집단적 무의식의 존재를 재창하는 과정에서 이의 원형의 개념이 신화학, 민속학, 문화인류학 등의 연구와 연관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비교적 구애받지 않는 심층 심리 이론을 구성하려는 작업을 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집단적 무의식은 분석 심리학의 중심 개념이며 인간의 무의식 속 심층에 존재하는 개인의 경험을 넘는 선천적 구조 영역입니다. 보편적 무의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소위 우성인자를 말하는데 이 우성인자들은 지배 세력, 신들입니다. 즉, 뇌가 세속적인 과정의 결과로 받은 이미지의 문제에 있어서 평균적인 규칙성으로부터의 법률과 원칙을 지배함으로써 생겨난 표현입니다. 초기 융의 연구 속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심층 심리학의 연구자로서의 융을 세상에 주지한 것은 1904년에 발간된 연상 실험에 관한 논문이었습니다. 칼 융의 단어 연상 테스트는
무의식에 관해 매우 많은 부분을 알려줍니다.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는 그들의 정신 상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하죠. 융의 단어 연상 테스트는 가장 매력적인 심리 테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무의식이 때때로 의식적인 의지를 제어할 수 있다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단어가 과거의 트라우마를 다시 표면으로 드러나게 하거나 해결되지 않는 내면의 갈등을 표출시키는 것입니다. 이 실험은 일련의 극히 간단한 단어를 준비해 피험자에게 연상받아 응답에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고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체크하여 평균적인 응답과 특수한 응답의 차이를 적었습니다. 여기서 특수한 응답이란 특이한 단어가 입으로 나오는 응답 시간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늦는 것의 두 가지이며, 두 번째로는 제대로 재현되지 않았습니다. 프로이트가 말하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방어 기제가 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한 융은 특수한 응답의 반응을 무의식의 컴플렉스와 관련짓게 되었습니다. 연상 실험은 단어나 시간의 측정 수치, 재현성의 유무라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제시되어 통계적인 비교가 이루어져 객관적으로 과학적인 가치를 두었습니다. 이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는 과학자들의 비판한 것과는 다른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컴플렉스의 개념은 사람의 마음속에 서로 다른 구조를 가진 힘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감정 복합, 즉 필링 톤드 컴플렉스라고도 불립니다. 원래 이 말을 최초로 반입한 것은 요제후 브로이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말을 유명하게 한 것은 칼 융이며, 융의 정의에 의하면 컴플렉스란 어떤 감정에 의해서 통합된 심리적 내용의 모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일과 본래 무관계한 감정이 결합된 상태이며 이것을 심리적 복합체라고도 번역됩니다. 언어 연상 실험을 면밀하게 연구한 융은 피험자의 마음에는 의식되지 않은 감정과 관념의 복합체가 존재한다고 생각했고, 이 복합체에 저촉하는 자극어가 제시되었을 때 응답의 시간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융은 이러한 무의식에 있는 관념과 감정의 복합체를 컴플렉스라고 명명했고, 분석심리학은 컴플렉스 심리학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컴플렉스 개념이 융의 분석 심리학의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컴플렉스는 인물 읽는 여자도 많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컴플렉스는 몇 개이고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까?